안녕 얘들아, 인문예술 3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문예술 3강과 4강, 그래서 총 2강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것까지 딱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총 8강을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여러분들 학원 오셔서 그 숙제해온 부분들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난 밀려서 못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학원 오기 전에 오전 시간 이용해서 꼭 듣고 역시 구조도의 빈칸 채우고 OX 문제도 푸시고 그리고 수능 특강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뒤에 변형 문제, 족보 문제까지 풀어오라고 했지만 독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서 내용 이해하고 수특의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분석력 있게 오답풀이까지 잘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아마도 한 강당 1시간 정도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듣고 본인이 이해하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문제 풀고 풀이까지 하는 시간, 오답풀이까지 하는 시간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 2강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2강이면은 2시간 정도 국어 소요해 투자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시간 쪼개서 하루에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건 결국은 내가 독서 공부, 독해력을 위해서 매일 2지문씩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문예술 3강 포코니의 정신공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는 2지문 다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본 지문들이 막 딱히 되게 어렵다, 막 문제를 못 풀 정도로 막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은 아니긴 해요.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자, 1문답 들어가기 전에 그 박스 부분 먼저 볼게요. 22페이지예요. 인지언어학자 포코니에는 어떤 언어학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쵸? 인지언어학자 포코니에는 언어라는 것을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쵸? 한마디로 포코니에가 뭘 주장했는지 그걸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의미론적 접근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보통 인지라고 하면 뭐 각주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고 뭔가 기억, 상상,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언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의 그런 포괄적인 용어, 이게 이제 인지라고 보면 돼요. 특히 포코니에는 정신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정신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코니에가 이야기한 정신공간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언어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정신공간의 이제 개념을 좀 보시면 담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 머릿속에 구성되는 어떤 임시적인 개념적인 영역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정신공간이라는 걸 구성하는 원리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간 구축소,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소, 그리고 세 번째 특성, 그리고 네 번째 관계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4가지의 특성들을 이제 뒤에 문단 갈수록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하나의 정신공간이 구축되고 나면 이 정신공간은 담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축된 다른 정신공간에 연결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연결고리가 되는 게 연결자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정신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 중 동일 대상에 해당하는 연결자에 의해 정신공간들은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포코니에는 담화 내에서 이러한 정신공간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의미가 생성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코니에라는 사람이 지금 인지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언어 의미를 설명하는데 정신공간이라는 이러한 단어, 이러한 개념을 도입해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4가지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언어는 일련의 복합적 인지과정을 거쳐 발화되고 그 발화들이 모이면 하나의 담화가 된다. 발화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의미해요. 각주에도 설명이 담겨져 있어. 사용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그쵸? 그에 따른 어떠한 이러한 언어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화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인지의미론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인지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지각, 추리, 정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포함해서 무언가를 안다라고 할 때 인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화된 언어의 의미, 우리가 말로써 발화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가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인지의미론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인지의미론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 그 자체에서만 내재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 뒷말이 중요하겠죠, 계속. 지금 나왔으니까 앞뒤 문장 똑같은데 하나의 발화는 독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한마디로 언어의 의미라는 건 언어 그 자체에 어떤 그 하나의 독자적인 걸로만 처리되는 게 아니래요.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아니라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겠죠. 첫 번째, 앞뒤 발화와의 관련성 혹은 배경지식. 뭐 비슷한 말이죠. 배경지식 내가 갖고 있는 거. 앞뒤 발화의 관련성이라는 건 어떤 맥락적인 부분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입에서 이제 나가는 그 발화 자체, 그 하나만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앞뒤 발화의 관련성, 아니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러한 배경지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쵸? 또한 인지의미론에서는 2번 똑같이 번호 매겨봐.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역시 담화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결국 1, 2번 다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인지의미론이라는 건 그냥 언어의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의 상황, 맥락, 담화 상황,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한다는 거야. 그리고 언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을 해명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발화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문다. 인지의미론의 특성. 그쵸? 그래서 앞뒤 관계, 어떤 배경 지식, 상황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우리가 언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2학년 때도 그 언어와 매체 배울 때, 그 앞에 언어의 특성 막 이런 것들 배우면서 우리가 뭐 상황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되고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 그치? 담화가 뭐고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랑 조금 연관시켜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자, 2문단 가볼게요. 인지 언어학적 포코니에는, 자, 아까 우리가 박스에서, 오늘의 주인공 포코니에 확인했었죠. 포코니에는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인지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어라는 것이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언어 자체만으로 그냥 내재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의미를 풍성하게 구성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의미론적 접근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 결국 포코니에는 인지의미론적 접근을 통해서 설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코니에는 인지의미론적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야. 왜? 인지언어학자죠. 특히 포코니에는 정신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에 따르면 정신공간은 이거 우리 아까 핵심어라고 선생님이 그 박스에서 먼저 언급을 해드렸어요. 정신공간은 담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인 개념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담화, 사람들 간에 서로 대화하는 그 상황 자체가 담화 상황이잖아.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2개 이상의 문장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을 할 때 머릿속에 구성되는 미리 임시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개념적인 영역, 이게 바로 정신공간이라는
공간이래요. 정신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에는 4가지가 있다. 이것도 앞에서 확인했던 거. 첫 번째 공간 구축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특성, 네 번째 관계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포코니의 정신 공간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정신 공간이 뭐라고? 우리가 담화 상황에서 언어를 통해 말하려고 할 때 이미 머릿속에 잠시 임시적으로나마 어떠한 영역 안의 개념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 그게 정신 공간이라고요. 그래서 그 주요 원리는 4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뒤에 문단에서는 얘네들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죠. 바로 3문단이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선 공간 구축소라는 거 첫 번째 번호 매겨볼게. 선생님 이 4가지들은 이렇게 다른 색깔 펜을 이렇게 칠해봤어요. 공간 구축소란 역시 개념 설명해 줍니다. 새로운 정신 공간을 구축하거나 구축의 뜻 역시 그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긴 한데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우는 걸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구축소란 새로운 정신 공간을 구축하거나 이전에 구축된 정신 공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 단위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체계를 엮어주는, 닦아주는, 세워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이제 구축.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구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신 공간을 구축하거나 이전에 구축된 정신 공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 단위를 공간 구축소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축을 해주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정신 공간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이미 이전에 구축된 정신 공간들 사이를 뭐해? 이어주는. 그쵸? 그래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으로는 시간 공간, 현실 공간, 가상 공간 등이 있다. 이건 공간 구축소의 어떠한 예들일 수 있죠. 3가지 정도가 있대요. 예를 들어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네요. 초등학교 때 오늘은 시간 공간, 학교나 집에서 현실 공간, 그리고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 중에는 영화에서 꿈에서처럼 청자로 하여금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구축하게 하는 가상 공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3가지 시간 공간, 현실 공간, 가상 공간, 즉 한마디로 공간 구축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정신 공간은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요소를 또 포함한대. 이건 요소의 개념입니다. 정신 공간은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 그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소를 포함하는데 요소를 나타내는 언어 단위는 명사나 명사구. 그쵸? 자, 예를 들면 뭐 홍길동, 이순신과 같은 고유명사, 아니면 이것과 같은 대명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요소에 포함될 수 있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정신공간이 구축되고 새로운 요소나 기존의 요소가 설정되는 것 외에 특성, 아니면 관계에 대한 정보도 나타낼 수 있대요. 즉 정신공간 내에 있는 각 요소에 부여된, 아까 요소가 뭐였어? 이런 애들이었잖아. 그치? 뭐 고유명사, 대명사 이런 명사나 명사구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에 부여된 특성을 상수라는 것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떤 정보를. 그리고 특정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정보인 관계도 처리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특성과 관계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4가지 있죠. 공간 구축소, 요소, 그리고 특성, 관계, 얘네들 이 4가지가 이제 뭐를 구성하는?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예요. 이걸 이제 구체적인 예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 또 4문단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3문단에서는 각각의 그 4가지의 원리들을 개념을 설명해주고 간단한 예시를 보여줬다면 4문단에서는 지금 얘네들을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이제 예문으로서 이제 이 4가지를 또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이랬어요.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라는 발화를 정신공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대요. 이 그림. 이 담화에서 영화에서라는 가상공간을 지금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그림이나 표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걸 설명해주는 문단이 반드시 나와요. 바로 여기선 4문단이 그런 문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그림에다가 표시를 같이 해주세요. 영화에서라는 가상공간. 요거 가상공간입니다. 영화공간. 가상공간은 공간구축소 중에 하나였죠. 그쵸? 아까 기억나세요? 뭐 시간공간,
또 뭐 있었지? 현실 공간, 가상 공간. 이게 이제 공간 구축소에 속하는 애들이었잖아. 그쵸? 그림과 같이 지금 예로 든 거에 영화 공간은 우리가 아까 문장이 뭐였어요?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 여기서의 영화에서라는 이 공간은 사실상 공간 구축소이자 공간 구축소 중에서도 가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신 공간은 대개 원을 사용해서 표시하고, 그쵸? 이 동그라미가 뭐래요? 정신 공간인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정신 공간에 영화 공간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것은 이 정신 공간이 영화 내의 세계를 표상한다는 거. 뭔가를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보여준다라는 거, 어떤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표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정신공간이 영화 내의 세계를 표상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영화 공간, 영화에서란 가상 공간,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된 이 공간, 그쵸? 그래서 여기서 영화 공간이란 명칭을 붙인 이유가 뭐래요? 공간이 영화 내의 세계를 표상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마녀와 유니콘이라는 두 요소가 각각 A, B로 표현되어 있다. 자, 보세요. 요게 지금 A랑 B 있죠? 얘네가 바로 두 요소에 해당돼. A, B. 요게 A, B, 마녀, 유니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네들은 요소들입니다. 얘네들은 A, B로 표현되어 정신공간에 도입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 세모가 여기 왜 있니? 이거 지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와 있다. 그치? 여기 이렇게 당겨줘. 자, 표현되어 정신공간에 도입된다. 그쵸? 그래서 두 요소가 각각 A, B로 표현이 되어서 그 정신공간 안에 이렇게 도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녀와 유니콘과 같은 요소 정보 위에 관계 정보도 나타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뭐 나왔어? 우리 네 가지 그 구성 원리 중에서 지금 공간 구축소 나왔고 두 요소 나왔어요. 이제 남은 게 누구야? 관계 정보랑 특성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녀와 유니콘 같은 요소 정보 외에 관계 정보도 나타내야 된다. 즉이 요 세모 붙여주시면 돼요. 즉 A, B의 관계를 나타낸 타다를 관계 정보의 타깃틀이라고 별도로 표현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관계는 탄실체와 태운실체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탄실체, 태운실체라는 정보를 함께 기술한다. 즉 한마디로 이 타깃틀, 탄실체, 태운실체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정보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쵸? 만약에 주어진 만화가 영화에서 마녀가 싸나운 유니콘을 타다였다면 이 싸나운이 만약에 이렇게 요게 추가된다라고 친다면 이 싸납다라는 특성도 같이 병기해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병기라는 거 함께 나란히 적는 걸 의미하죠? 여기 뜻, 의미 같은 거 좀 찾아보세요. 이거 도입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대충 뭔지는 알죠? 우리가. 정신건강에 그거를 뭐 했대? 도입시켰대. 우리가 적용시켰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기본적으로 알아도 다시 한번 문맥적 의미 이런 것들 사전적 의미나 아니면 그 사전 안에 나와 있는 다른 의미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었어요. 뭐에? 정신 공간에, 그쵸? 그 중에 첫 번째 공간 구축소, 즉 영화에서라는 가상 공간의 예를 우리가 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요소에 해당되는 거 마녀와 유니콘, 그리고 관계 정보에 해당되는 게 타깃틀, 뭐 탄실체, 태운실체,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싸납다라는 그 유니콘의 특징을 같이 얘기해주면 역시 이거는 특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림에는 이제 이러한 특성은 따로 적어주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만 따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네요. 자, 여기까지가 정신공간 적용의 예였습니다. 자, 마지막 5문단 한번 가볼게요. 6문단인가요? 하나의 정신공간이 구축되고 나면 이 정신공간이 담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축된 다른 정신공간에 연결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하나의 정신공간이 구축되고 나면 이 정신공간은 담화가 진행되는 말하는 그런 과정 속에 또 다른 정신공간에 연결되기도 한대요. 담화상의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정신공간을 기저공간이라고 한답니다. 그쵸?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그쵸? 여기에 이제 다른 게 계속 덧붙여져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정신 공간들과 연결을 이루며 정신 공간은 더욱 뭐돼?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연결자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 중 동일 대상을 의미하는 연결자에 의해 정신 공간들은 서로 뭐돼? 연결이 되는 거죠. 포코니에는 담화 내에서 이러한 정신 공간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의미가 생성된다라고 봅니다. 그쵸? 여기까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자에 확장되는 정신 공간. 그래서 여기서의 확장이라는 거는 연결자를 통해서 하나의 정신 공간과 다른 정신 공간이 뭐 된다? 연결되면서 점점 확장이 돼간다라는 거. 그쵸? 자, 그럼 마지막 6문단 한번 볼게요. 자,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이다. 또 다른 예를 이제 마지막에 보여줘. 이 예는 뭐겠어요? 방금 전에 연결자에 의해 확장되는 정신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를 이제 마지막 6문단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마지막 문단에 정리를 해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마지막에서는 이제 확장의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이다.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라는 담화를 가정해보자. 첫 번째 봐라. 요 부분이죠. 그쵸? 얘는 공간 구축수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쵸? 보다시피 장소에 대한 건 없어요.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이다. 하지만 제임스 본드가 영화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배경 지식에 의한다면 자, 우리가 아까 맨 처음 1문단 기억나세요? 1문단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즉 하나의 발화는 독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발화와의 관련성, 배경 지식을 고려해야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발화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배경 지식이 될 수도 있겠고 앞뒤에 그러한 발화의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배경 지식에 만약에 의한다면 공간 구축수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영화 공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쵸? 이제 왜냐면 제임스 본드라는 영화가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실제로. 그쵸? 선생님도 이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제임스 본드? 007 영화인가? 아무튼 뭐 영화에 나오는 그쵸? 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화를 본 사람이거나 그 영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배경 지식에 의거해서 이게 꼭 발화 가운데는 영화 공간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하면은 대충 이거는 영화 공간에서 나오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 두 번째 발화에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전쟁 공간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라는 말이 전쟁에서라는 공간이 명시돼서 드러나고 있죠. 사실 두 발화를 각각 떼어놓고 보면 각각은 별개의 정보를 담은 발화가 됩니다. 하지만 제임스 본드가 뒤에 발화, 두 번째 그 발화에 그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 제임스 본드는 전쟁에서 해군이고 스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연결된다고 보면 발화의 내용은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두 발화가 제임스 본드와 그라는 연결자에 의해 얘네들이 연결자라고 볼 수 있대요. 그라는 연결자에 의해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두 발화가 제임스 본드와 그라는 연결자에 의해 연결이 됩니다. 즉 첫 번째 발화가 기저 공간이 돼요. 얘가 기저 공간이래요. 자, 아까 기저 공간이 뭐였니? 담화상의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정신 공간을 기저 공간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중심이 돼서 첫 발화가 중심이 돼서 두 번째 발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기저 공간이 돼서 이제 연결고리가 생성된다. 이렇게 연결자가 존재하는 정신 공간의 경우 정신 공간끼리는 점선, 연결자는 실선으로 표시된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쵸? 아까 연결자는 누구였어요? 제임스 본드와 그잖아요. 그쵸? 그럼 실선으로 된대. 정신 공간끼리는 점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자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제임스 본드와 어떻게 보면 공동적인 그런 인물로서 여기서는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쵸? 이러한 연결자에 연결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연결자에 의존하여 각 정신 공간에 제시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에는 해군 외에도 스파이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담화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봐라. 얘가 두 번째 봐라.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완전 다른 공간의 세계일 수 있죠. 다른 공간의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연결자, 제임스 본드와 그라는 이런 연결자들에 의해서 이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얘네를 통해서 이제 얘네가 하나의 정보로서 묶여진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해군이나 스파이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부여됨으로써 담화의 의미를 확장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임스 본드는 전쟁에서 해군이고 그리고 뭐 스파이다 이 정보까지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신공간 확장의 예였어요. 그럼 주제는 뭐겠어요? 포코니의 정신공간의 특징.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원리 4가지 있다. 공간구축소, 요소, 특성, 관계 4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간구축소의 예로 볼 수 있는 거는 시간공간, 현실공간, 가상공간. 그쵸? 이런 4가지들. 그쵸? 영화에서가 아까 가상공간으로 예로 나왔었죠? 그리고 요소는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A, B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고유명사, 대명사, 이런 걸로 표현되는 애들이고, 특성은 정신공간 내에 있는 요소에 부여된 특성. 그래서 뭐 싸나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 관계면에서는 이게 그래서 정신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건지, 뭐 타는 건지, 뭐 세우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실체들에 대한 어떠한 특징을 이제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 4가지가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원리. 자, 한 가지 더 보면 앞에 이제 도입한 예였어요. 영화에서 마녀가 싸나운 유니콘을 타다라고 했었을 때 영화에서는 뭐라고 볼 수 있지?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공간구축소 중에서도 가상공간이었어요. 마녀는 요소 A에 해당되고 그리고 싸나우는 특성 유니콘은 요소 B였죠. 그래서 마녀와 유니콘은 요소 A, B 그쵸 2가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특성을 추가할 수도 있죠. 이렇게 싸납다. 타다는 그럼 뭐였죠? 얘네들의 어떠한 관계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된 거 이해 잘 하시면 여러분들 뭐 내용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인문예술 3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 푸시면서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 카톡이나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질문해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생님이랑 연락해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